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자, 포스코홀딩스 오늘도 마이너스 이 3%대 지금 하락을 보이면서 최근에 이 음봉 있죠. 음봉만 딱 메꾸고 그리고 나서 이 가두리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미 전쟁발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이 원자재 값마저도 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악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연이어 나오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도 이 주가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렇죠. 결국 이 전쟁에 대한 이 해소가 이 포스코홀딩스 주가 회복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될 건데, 그래서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 흐름 그리고 현재 이 시장은 어떤 식으로 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오늘 시간에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아래의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자, 저는 이 포스코홀딩스 현재는 약세이긴 하지만 바닥을 다시 한번 이 다지는 흐름 속에서 이 전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서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우리 주주님들 하나의 주포, 하나의 세력이 되어서 이 지금과 같은 이 반등세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. 자, 차트 보면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일단 이 마지막 음봉 말씀드린 대로 가두리입니다. 가두리. 즉 이 전쟁에 대한 노이즈에 대해서 이 절반밖에 회복이 안 됐다. 최근 이 종목들을 보면은 이 갭을 메꾼 종목들도 있고 그 이상을 치고 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, 그죠? 전쟁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애들일수록 이런 약세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 약세 흐름 속에서 현재는 그냥 횡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, 이 횡보 좀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셔야 돼요. 자, 간단하게 잘 나가던 주가에서 이렇게 강력한 이 매도가 발생이 되면은 이 회복을 하는데 그 시간이란 게 걸립니다. 그 시간이 지금 이 횡보의 움직임으로 나오는 거죠. 자, 그리고 가뜩이나 이 시총이 무거운 종목이 악재를 만나다 보니까 좀 타 종목보다도 좀 더딘 모습처럼 보이실 건데, 근데 이 포스코홀딩스는 원래 이 특징이 그렇습니다. 이 종목은 이 앞에 흐름만 보더라도 항상 상승도 강하지만 조정이 나와도 강해요. 상승이 나와도 조정이 항상 강하다. 이번에도 강한 상승 뒤에 또 강한 조정이죠. 왜 그럴까요?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막 이 바닥권을 탈피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상하 운동이 상당히 크게 나오죠. 그런데 하나 좀 중요한 흐름은 뭐냐면은 이 하락을 할 때 저항을 받았던 이 장기동 평균선 있죠. 그죠? 최근의 흐름은 어떻습니까? 점점점 이 주가가 이 장기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저항을 받던 놈이 요즘은 그래도 지지를 받는다는 겁니다. 즉 하방 경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강한 거래량을 만든 양봉 이후에 나오는 이 첫 조정 있잖아요. 이 가격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. 왜? 이 대량 거래량은 주포가 진입을 한 건데 이 주포에 대한 이탈을 판단하는데 이 첫 조정에 대한 이 저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이번에 이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? 네, 이 가격에 대한 라인은 지키더라.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평선에 대한 지지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가격적인 지지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노이즈는 발생했지만 주포가 빠져나가진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. 자, 과거에도 이와 같은 흐름은 여러 번 좀 발생했습니다. 이 상승 초입 구간 한번 보자고요. 이때도 어떤 그림 나냐면은 주가가 이 단기간에 상승을 해서 이 30만 원이라는 가격을 찍어줬는데, 자 보세요. 이 첫 조정세 있잖아요. 이런 이 음봉. 여기 하나 선을 그어보면 어떻죠? 네. 조정이 마무리된 라인에서는 이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. 그리고 주가가 또 빠르게 회복을 해주고 유의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했다. 근데 얘는 원래 이 올라올 때 엄청나게 천천히 올라옵니다. 결국 이 포스코홀딩스의 투자자분들은 다 이 과열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죠. 그죠? 여전히 바닥권에서 지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. 자, 그리고 제가 이 포스코홀딩스를 설명할 때 이 가격적 박스에 대해서도 여러 번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. 보시면은 이 22만 원 라인에서 뭘 만들었습니까? 이 쌍바닥을 만들었다고 했죠. 그런데 주가가 이 하나에 대한 박스를 그린다고요. 어떻게 해요? 10만 원 단위의 박스요. 22만 원에서 반등을 만들고 32만 원에서 저항을 만들고요. 이번에 그게 돌파가 되면서 이번에 42만 원까지 올라온 겁니다. 이렇게 10만 원 단위의 박스를 현재 그리고 있는 건데, 자, 이번에 대한 강한 조정이 발생이 되긴 했지만 여기서 봐야 할 건 뭡니까? 다시 이 가격적인 지지도 만들었다는 거죠. 지금 그냥 이 한 박스 상승 뒤에 다시 이 박스의 하단까지 빠르게 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봤을 때 지금은 이 매도라기보다 이 여러 가지의 흐름에서 이 지지에 대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. 자, 가격적인 설명해드렸고요. 이동평균선적인 설명해드렸고요. 그리고 이 패턴에 대한 흐름까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. 자, 거기에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하면, 자, 보시다시피 이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되면은 주포에 대한 진입을 알리는 거고,
특히 이 파란 밴드에 주가가 진입을 하게 되면 이 중기적 바닥이 형성이 될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죠. 보시면 이 라인에서는 지금도 정확한 지지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. 이 흐름은 이 과거의 바닥권에서 올라왔을 때도 발생했던 흐름인데, 자 보시면 16년도에도 한 차례 이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떤 밴드를 기준으로 지지를 했죠? 네, 보시다시피 이 파란 밴드에 지지를 하면서 주가가 점진적인 상승을 했죠. 이때도 정말 상하 운동이 심했습니다. 쉽진 않은 종목이에요. 그죠? 네, 상하 운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저 역시도 이 밴드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단가를 지금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. 지금은 이 가격에서 지지를 잘 하는지만 좀 유지를 잘 하는지만 좀 봐야 할 때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 앞으로 포트콜딩스의 흐름도 예상을 좀 해본다고 하면, 자, 제가 일단 판단을 할 때는 이 전쟁이라는 이슈로 주가에 대한 흔들림이 한 번 더 발생은 할 수 있다고 봐요. 정규적만 보기로 해서, 자, 주가가 여기서 이 단기적 상바닥을 만들었는데 이 빠른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 번에 더 이 바닥 테스트에 대한 과정은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시장도 마찬가지고 포트콜딩스도 마찬가지예요. 이 한 번에 더 마지막 공포에 대한 흐름을 주고 전환을 하면서 이 다중바닥을 완성을 하고 이 전환을 알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아마 그 전환의 시점은 뭡니까? 이 문제가 되는 이 전쟁에 대한 악재의 해소가 되겠죠. 지금 이 포트콜딩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 본질적인 거에 대한 문제는 없다. 자, 리튬 값 잘 상승을 하고 있고요. 26년도에는 이제 흑자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. 지금 이 유가에 대한 급등, 이 원자재 값에 대한 상승이 이 유독 포트콜딩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. 근데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주가는 빠르게 회복을 한다. 자,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하락이 나고 똑같죠. 그나마 코스피는 갭을 메꿨죠. 얘는 갭을 못 메꾼 거고,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평 저항을 받고 있는데 어떤 그림입니까? 지금 이 쌍바닥을 만들었어요. 단번에 전환을 못했습니다. 다시 한번 저가에 대한 테스트를 한다. 그때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이런 자리들이 뭡니까? 5,000포인트 상당히 중요한 위치죠. 이 라인에서에 대한 전환. 이건 이 앞에 조정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현상인데 순간적 급락과 급반등, 그리고 다시 한번 공포를 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유유히 다시 추세로 전환을 했다. 지금도 변동성만 클 뿐이지 이 같은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시장도요, 포스콜딩스도요. 아시겠죠? 자, 이렇게 제가 이 포스콜딩스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설명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그런데 이 정작 또 혼자 거래를 하시려고 하면은 이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. 아직 이 매매에 대한 중심이 안 잡히신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바닥 라인 있죠? 이 라인에서 제가 이 매수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건데,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문자가 갈 겁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,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이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, 자, 제가 이 코스닥,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이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, 자,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 자,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,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. 요때. 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,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
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,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자,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 자,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,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 자, 대북주 다들 아시죠?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돌고 있는 이 대북 테마. 자, 하지만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,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최근 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,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,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.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 이 로켓맨과의 대화.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
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,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 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 자,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,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, 그리고 시나리오,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,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,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